근데 진짜 우리가 연말 연시 얘기도 했지만은 연말에 진짜 역사의 한순간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.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악의 연말이었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평생 기억에 남은 연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. 이걸 뭐 왜냐면 추억이라고 해야 되나? 매년 연말이 사실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아. 올해는 오래오래 기억이 나요. 그러니까. 근데 저 12월에 음악 플랫폼에서 보면은 올해 뭐 제일 많이 들었던 노래. 근데 이번 달에 제일 많이 들었던 노래는 그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. 아 그래요? 제가 꽂혀가지고 엄청 들어가지고 1위를 하게 되었는데 감회가 새롭더라고요. 한 20년 된 노래인가? 뭐 저도 들은 얘기지만은 뭐 시위 같은 걸 할 때 그런 노래가 다시 만난 세계 우리 이런 노래가 나왔다면서요? 때는 임을 위한 햄친구가 있죠. 그런 거거든요. 민중가요? 네. 뭐 장송곡 뭐 이런 네, 청계천팔가 제목 들으면 느끼고 오잖아요. 아니면 이제 조금 세련되게 했다 하면 사람이 꽃보다 약간 이런 그치 그런 건데 그걸 이제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게 요즘에는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. 근데 그거 완전 분위기가 완전 다르겠네. 그죠. 근데 다만세가 사실 다만세. 그죠. 우리 때도 다만세 해줘야지. 근데 그 기분이 묘한 게 일단은 그 정도로 이제 그 노래가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는 점. 그럼 아침 이슬 같이 물론 뭐 그 배경은 다르지만 그런 면에서 조금 일단 좀 그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.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어쨌든 뭐 제가 특별한 팬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정도에는 누구라도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는 너무 많이 들었던 노래고 길 가면 뭐 항상 나오던 노래니까 소녀시대는 사실 우리랑 같이 쭉 그죠? 많이 좋아하셨나봐요. 아니 저는 특별한 팬은 아니었어요. 근데 나도 그렇긴 했는데 특별한 팬이 아니라도 그냥 뭔가 알 수밖에 없는 되게 우리 시대를 좀 풍미했던 그러게요. 아이돌이잖아요. 근데 그게 데뷔곡 아닌가? 그래서 그때 제가 군대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좋아하실만 하네. 네, 그러다 보니까 그 기억에 그냥 약간 있는 거야. 그냥 뭐 이것저것. 이게 뭔가 약간 판타지스러운 노래잖아요. 네. 마치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주제곡 같은 느낌 아니에요? 노래가 약간? 모험을 막 갈 것 같기도 하고 막 되게 설레기도 하고. 그 제목이 뭔가 요즘 이 상황을 되게 이렇게 비유하는 그런 곡으로 셀렉이 됐나 보죠. 뭐 그런가 봐요. 다시 만난 세계. 근데 그 어감이 되게 좀 새롭게 다가오고 그렇죠. 되게 좀 그렇긴 하네요. 의미를 되게 새로 새기게 되죠. 그치. 이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지. 가사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은 뭔가 노래 분위기는 기억이 나요. 제가 불러드릴까요? 좀 이번 달에 많이 들었는데. 근데 형 뭐 그런 식의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? 이게 내가 다시 만났다 세계를. 제가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처음에 이 다시 만난 세계라는 곡에 대한 얘기를 시작한 거는 정치적인 상황이나 시위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지만 뭐 그거는 뭐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테니까 그런 거 차치하고 개인적인 개인적인 그 노래에 대한 다시 만난 세계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형한테? 글쎄요.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지금 제가 노래 들으면서는 따라 부르기 바쁘지 생각은 별로 안 하는데 근데 누구나 왜 그럴 때 있지 않아요? 예를 들어 군대 제대했을 때.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보니 네. 또 그런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.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첫 직장을 되게 고마운 곳으로 생각을 하지만 제가 지금도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첫 직장을 다닐 때 제가 그 회사 바로 앞에 살았거든요. 그러면서 맨날 뭐 밤새고 집에 가서 자고 와서 또 밤새고 뭐 아니면 뭐 사람들 만나러 갈 때는 그래도 이제 받는 월급은 좀 있고 하니까 몸도 피곤하고 하니까 맨날 택시 타고 어디 이동하고 이랬었단 말이에요. 근데 회사를 딱 그만두고 평일에 되게 편안한 복장으로 지하철을 타는데 이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야. 그게 너무 불쌍하다. 되게 그 정도면 거의 노예 해방 아니에요? 그러니까 뭐 다시 만난 세계지. 뭐 지하철 타고 그러니까 눈물 흘리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뭔가 되게 내가 되게 일상을 찾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들었었어요. 추록하는 느낌인데. 근데 나 뭔지 너무 알 것 같아. 저 똑같은 경험이 있거든요. 제가 한번 얘기한 적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. 우리가 퇴사하고의 소감을 서로 막 주고받을 때 정도의 똑같은 건데 저도 그때 서촌 살고 있었는데 경복궁역 쪽에 회사랑 가까운데 이제 저희 회사는 뭐 경복궁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근처고 제가 이제 낮에 12시 경에 집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이제 경복궁역으로 쭉 이어지는 그 길이 있는데 거긴 전 직장 분들이 점심을 먹으러 많이 오는데 눈에 띄잖아요. 왜냐면 완전 이제 정장을 풀로 입고 그냥 길에서 봐도 알겠죠. 넥타이까지 하고 있으니까. 저 사람 변호사다 이거 네, 알겠죠. 알지.
근데 나는 이제 되게 이렇게 약간 등산객처럼 이러고 가는데 심지어는 얼굴 정도는 아는 막 이제 변호사들 지나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. 나도 되게 좀 전까지 저러고 있었는데 그게 그래서 막 나만 좀 뒤처지면 안 되지 이런 걱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해방감, 다시 만난 세계 다시 만난 세계 그런 느낌 좀 있었어요. 그리고 약간 고3이 시험 끝나고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학교는 다니는데 완전히 그냥 자유인 자유인 날라리로 다니잖아요. 맞아. 고3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게 느낌이었어요.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하루를 계속 보내다가 나왔더니 여전히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네. 막 사람들이 되게 낮에도 즐겁게 막 길을 돌아다니는구나. 그거를 너무 본 지가 오래된 거야. 나는 또 그게 있었던 것 같아. 그냥 오히려 내가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큰 직장이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랑 일을 하고 막 더 바쁘게 지냈는데 그때 딱 나와서 한 걸음 딱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봤을 때 나는 그냥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 내가 그냥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지. 내가 엄청 세상에서 필요 불가결한 일을 하고 있다라거나 아니면 대체 불가한 일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나는 자연스럽게 나의 행복을 찾으면 돼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. 왜 보면은 이게 너무 막 일의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되게 압도당했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할 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살았던 시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사실 그냥 그렇잖아요. 밖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내가 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월급을 얼마를 받는지 그런 거에 사실 별로 크게 관심도 없고 다 자기 인생 살기 바쁜데 나도 그냥 내 삶을 잘 살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그때 많이 했었거든요. 이게 뭔가 약간 줄 세우기 같은 문화 속에서 내가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막 하다가 나 거의 1등권에 있는 사람이야 막 이런 거에 대한 막 그거를 놓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게 좀 약간 다시 만난 세계 같은 뭔가 새로운 맥락 속에서 그러니까 원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내가 그 세상을 다르게 살고 있다가 그 돌아가고 있던 세상을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. 때렸어요. 맞으면서 네, 저는 똑같은 시기를 되게 그냥 별 생각 없이 너무 좋다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. 날씨가 너무 좋구나. 그리고 막 낮에는 이렇게 밝은 햇빛 밑에서 공기를 마시면 너무 좋구나. 맞아. 이런 생각을 막 했던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사람들도 오랜만에 막 그런 회사에서 보는 그런 사람들 말고 길에 정말 그냥 막 돌아다니는 사람,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 막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. 그죠? 다시 만난 세계 들어봐야겠네. 근데 그 노래가 그러니까 명곡인 게 이렇게 각자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들에 막 새로운 영감을 막 줄 수 있는 노래다 보니 이제 막 시위에도 등장하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얼마 전에 계엄 선포되고 하는 딱 그 시점에 밤 11시였나? 그 시점쯤에 형 뭐 하셨어요? 저 그때 집에 오고 있었는데 어디서 왔는지 일 끝나고 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어딘가에서 먼저 일하고 미팅하고 오거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되게 비현실적이었고 일단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페이크 뉴스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 아니면은 그래서 막 딥페이크도 할 수 있으니까 심지어 그 동영상을 보는데 진짜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근데 이제 돌아가는 걸 봤을 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게 확신이 들고 나서는 그날 좀 잠을 못 잤었던 것 같아요. 저도 잠을 못 잤거든요. 새벽 4시까지인가 잠을 못 잤어요. 제가 법 공부를 한창 할 때가 2004년도, 그러니까. 5년도 뭐 이때였는데 특히 헌법 공부를 많이 할 때는 진짜 형 말씀대로 탄핵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 탄핵 조항이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생명력이 불어넣어졌죠. 지금도 기억나는 게 교과서에 없는 새로운 판례가 나왔는데 그게 수험적으로 되게 중요하면은 추록이라 그래가지고 최신 판례만 따로 이렇게 나오잖아요. 요거는 시험 전에 보고 들어가야 된다고. 근데 그때 이제 그 탄핵 헌재 결정문이 이렇게 나왔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. 그리고 그때 뭐 한창 이제 뭐 수도 이전 뭐 이런 이슈도 있었어가지고 맞아. 그때 사실은 탄핵이라는 게 생명력이 그때 불어넣어졌죠. 근데 이제 애기였죠 그때. 그 전까지는 수험적으로 전혀. 근데 제가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
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이제는 됐잖아요. 그러니까 국회에서 가결된 걸 넘어서 헌재에서 이제 인용 결정이 났잖아요. 그러면 제가 그때도 그거 보면서 큰일 났다. 이제 공부하는 애들 시행착오에 저거 진짜 다 외워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. 진짜 그냥 수험생적인 마인드로는. 그쵸. 근데 엄청 중요한 결정이잖아요. 헌정사상 뭐 그만큼 중요한 결정이 뭐 몇 개나 있겠나 싶을 정도로. 맞아. 이젠 또 이제 헌재의 시간으로 넘어갔지만 어쨌거나 탄핵 이런 게 이렇게 생명력이 불어넣어질지 사실 몰랐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계엄은 정말로 그 약간 역사적인 그 컨텍스트에서 그거였지. 우리가 봤었지, 그러니까 사실. 몇 공화국 때 네. 뭐 무슨 계엄이 있었고, 그래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, 그러니까 객관식용 이제 공부 단기용 대상이었죠. 그런 거였지. 그래서 우리가 뭐 그걸 적용한다고는 네, 그러지 않았어. 계엄법 적용 요건 이런 거를 갑자기 서술형으로 계엄법 적용 요건을 써보시오. 뭐 이런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지를 해보시오. 뭐 이런 시험은 안 나오니까. 근데 그러고 보니까 변시 얼마 안 남았네. 아닌가? 그럼 이제 계엄법도 봐야 되는 거야. 물론 지금은 나라가 막 여러 갈래로 갈려가지고 뭐 누구 말이 맞다, 근데 막 싸우고 여당 야당도 싸우고 막 이러고 있지만, 그런 누가 잘했냐, 뭐 누가 못했냐 이런 걸 다 떠나서 계엄은 어쨌거나 국민으로서는 좀 불편한 상황이었을 테니, 그게 지금 해제된 거는 진짜 다시 만난 세상이긴 하더라고. 내가 진짜로 그때는 딱 진짜 일하다가 갑자기 누가 나한테 카톡으로 딱 보내줘가지고 유튜브로 생중계를 막 보고 있었는데, 그때 저 방에서 아기가 자고 있었거든요. 근데 야 이게 진짜 약간 복잡한 감정이 들더라고. 와 이게 진짜 내가 그동안 공기처럼 누리던 것들이 제한이 되면은 어떨까. 나도 사실은 우리는 70년대 80년대 군사정권 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니까,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를 텐데 그거에 대해서. 그래서 다시 만난 세상이라는 말 자체는 맞는 것 같아요. 그거에 대한 이제 평가를 여러 사람들이 갈려가지고 막 싸우고 있지만, 그러게요. 진짜로 생각이 복잡했어서 오늘은 집에 갈 때 다시 만난 세상을 한번 들어야 돼. 다시 만난 세계. 다시 만난 세상.